F-22를 직접 보기도 했고 또 F-22 조종사랑 뭐 스몰 토크지만 대화도 해봤고 실제로 공중 기동 데몬스트레이션 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추력 편향 엔진이 보여주는 항공기의 매뉴버링의 퍼포먼스는 이거는 그냥 단순 비행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죠. 사관학교 시절에 제가 항공공학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항공역학, 이 방향을 바꿔주면서 기동하는 항공기의 모습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F-22 랩터 조종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그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만일에 저도 이제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에서 제트기도 몰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비행도 하고 또 미국에 가서 이렇게 뭐 교육도 받고 했었던 입장에서 보면 그 F-22 랩터 조종사가 저한테 했던 게 뭐냐면 너도 비행을 좀 했을 테니 비행이라는 게 뭔지 알 텐데 너가 여지껏 비행했던 그런 공력 특성은 잊어라. 너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동을 얘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공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서로 아니까 그 조종 타면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동을 해주고 나도 내가 이런 기동을 한다라는 거를 어쩔 때 깜짝 놀라는데 이게 내 의도대로 이 기동이 된 건지 내 의도를 느낀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비행을 제어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를 정도다라고 F-22 조종사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일단 뭐 F-22 전투기 조종사를 보면 부러웠죠. 그 미국 공군의 모든 의지가 저 한 대에 다 들어있구나. 딱 이륙을 하면 일단 적하고 누가 어떤 적이 나타나든 지대공의 두려움도 없고 스텔스기니까 그 다음에 공중에서 만날 일도 없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제압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제공전투기의 모든 능력을 다 갖춘 저 비행기는 미 공군의 군사 독트린을 실현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얘가 생긴 것도 사진으로 보면 좀 작아 보이는데 실제 이제 에어쇼 때 실제 그 비행기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륙할 때 그 엄청난 그 폭음을 들어보면 그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비행기 엄청 커요. 그리고 미국 한국에 왔을 때는 베일을 잠깐 열어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무장창도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다양한 미사일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얘가 우방국이라서 다행이다. 만일에 얘가 적국이었으면 우리가 저걸 맞을 거 아니냐. 다행히 우방국이라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방국이고 동맹인 게 정말 다행이다. 저같이 지대공 유도 무기를 다루는 방공포병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를 때릴 텐데 저 무기로 나를 때리는데 우리 레이더에는 얘가 안 잡혀. 그러면 눈 가리고 두드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얘는 옆에서 와가지고 한 대 뽕 치는 느낌이니까 정말 우방국이어서 다행이다. 네. 이게 성남에서 한국에 왔을 때 사진 같은데? 네. 아니구나. 저 F-22와 F-35의 가장 큰 차이는요, 사실은 가격이에요. 미국이 원래 저 F-22를 수백 대를 양산해서 보유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비싸. 유지하는데도 너무 비싸. 그 비행을 몇 번 하면 도료도 다시 발라줘야 돼. 도료값도 너무 비싸. 조종사 양성도 너무 비싸. 그런데 지구상에서 미국을 대적할 가상의 적 혹은 현존하는 적을 이렇게 가만히 봐도 이 정도면 된 거야. 그러니까 막 5, 600대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어 보여. 그러면 요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 요게 이제 F-35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똑같아요. F-15를 미 공군이 원래 6, 700대를 보유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비싸. 미래의 잠재적인 적도 F-15랑 적대하는 애들이 소련 말고 없어. 근데 소련이 망했어. 1990년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F-15를 적대할 만한 세력이 별로 없다. 조금 경량화하자. 그러면서 F-15 정도의 화력이나 능력은 안 되지만 뭔가 좀 버금가는 그 전투기를 만들어보자. 그게 F-16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게 F-18은 이제 함상용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F-22는 제공 전투기로 만들었는데 현존하는 혹은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봐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좀 줄여서 하자. 그게 F-35입니다. F-22의 약간의 저렴이 버전이 F-35가 되겠습니다. 스텔스 능력이라든지 무장 능력, 그리고 항전 장비 등은 F-22에 이미 개발된 기술들이, 굉장히 고급 기술들이 스핀오프 돼서 F-35에 장착이 된 거죠. F-25와 F-35가 만일에 붙게 된다면 이게 진짜 재미난 가정인데 둘 다 스텔스성은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전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정작 이제 도그 파이팅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항공기의 기동 특성에 따라서 유분리가 나눠지게 되고요. F-22가 트윈 엔진입니다. 두 개의 엔진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추력과 함께 추력 편향 노즐이 달려있기 때문에 공중 기동성이 F-22가 월등히 좋아요. 그래서 F-35와 F-22가 공중전을 하게 된다면 F-22의 압승이 되겠죠. 143가 뭐 이런 그 교전비를 보였던 F-22도 F-18G 그라울러랑 했을 때는 격추가 됐던 사례가 있어요. FA-18G 그라울러는 전자전기였습니다. F-22의 전자파를 쏴가지고 전자기파를 써서 저 F-22의 레이더 기능을 먹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F-22도 F-18을 찾지 못했던 거죠. 가상에서는 한번 격추를 시킨 적이 있죠. FA-18G 그라울러의 위상이 한때 한번 떴던 적은 있어요. 결국은 미국은 저 F-22는 수출을 하지 않은 것은 미 공군의 덕트린, 전략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공중 우세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저 비행기가 필요하고, 저 기술이 수출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운용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빼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F-35는 지금도 철저하게 기술 통제를 하지만 가져갈 테면 가져가봐라. 어쩔 수 없이 뺏긴다면, 그러나 F-22만큼은 국가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거나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B2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B2가 한반도에 전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B2 조종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은 있어요. 야,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비행하면서 장시간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종석 뒤쪽에 화장실이 있긴 한데 너무 장거리로 비행을 해야 되고 한 번 채공을 하면 십수시간을 날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게 제일 힘들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실제로 조종사들이 임무를 하게 되면은요, 워낙 장거리를 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육체적인 부담이 굉장히 있어요. 미국의 항공 기술이 4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발전이 되었다. 폭탄, 그리고 비행기의 형체, 이런 것들은 그 효율성이라든지 특성 자체가 그렇게 변화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B2가 개발되었던 그 당시의 항공역학적 수준이 오늘날의 항공역학적 수준과 크게 별 차이가 없다. 저렇게 B2처럼 설계를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된 항공기대로 만들어내는, 제조하는 것도 그 나라의 방위산업 능력입니다. 항공은 양보하지 않겠다. 하늘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겠다. 바로 그 독트린을 현실화한 것이 이 B2. Non-apocalyptic missions, the B-2 can carry up to 80 500-pound GPS-guided bombs. That's precision strikes on 80 different targets in one single sortie. Or if you're feeling a little bit more ambitious, let's say, it can deploy specialized weapons, like the GBU-57 Massive Ordnance Penetrator. At 15 tons, this bunker buster is basically a small building that you can drop on other buildings. 공중에서는 이 신속한 배틀 리듬, 우리가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때려야 되는 이런 환경이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B-52 같은 이 세 개의 세대, 이 노인 학대라고도 하는 3세대에 걸쳐서 진화 발전된 조금 느리지만 엄청난 폭장량을 가진 폭격기가 가서 때릴 수가 있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표적을 지금 때려야 할 때는 적의 방공망도 살아있고 B-52 같은 느린 폭격기가 갔다가는 자칫 적의 지대공 미사일 혹은 적 전투기에 의해서
제압을 당할 수도 있는 컨테스티드한 특정 구역에서는 불리한 고위험도의 상황에서는 B2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B2는 유일하게 GBU-57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서는 저런 임무를 위해서는 B2만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하거나 혹은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더라도 군사적 목적, 즉 전쟁을 수행하는 리듬상 이 시기에 반드시 무력화를 시켜야 되는 표적들을 깨기 위해서는 저 전략 폭격기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적의 입장에서는 이 B2의 표적이 됐다라는 거는 매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거죠. 왜? 쟤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우리를 때릴 거니까 우리는 막아야 되는데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언제 오는지 모르고 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찰 자산으로는 탐지가 안 되고 탐지가 안 되니까 추적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가 머리 위로 날라왔다. 무조건 나만 아니길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쟤가 더 고가치 자산이니까 쟤를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B2를 봤어. 그럼 다행인 거지. 왜냐하면 나는 안 죽었으니까. B2야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피해를 받겠지만 나는 아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2를 봤으면 다행인 거예요. 임무 끝나고 갔을 테니까. 네.